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오전 3시 52분입니다. 코시장이 변동폭이 커졌죠. 아래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충분한 경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제시를 해드렸었나요? 제가 변동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방에 미리 해드렸었고요. 여러분들께 숏포지션에 대한 수익 인증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많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88,000불 정도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 세부적인 것들은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미국 무기력적 옥물물라 하방드시 압박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휘청 오늘도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셔야 중국 증시로 넘어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약재가 들어왔더라고요. 좀 불편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왜냐면 미국만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이 최근 중국 주택토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뒷북이라고. 여러분들께 뒷북 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죠? 지금 사실 제 영상의 조회수가 100회, 200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뒷북 쳐버리면 안 되는 거며. 우리는 작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좋을 거라고.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더라도 좀 시간을 들여서 매집을 해서 결과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물론 일단은 코한국 시작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 전체적인 조정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 한번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증시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증시가 궁극적으로 한 약 고점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0포인트 전후니까 S&P가 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그게 어쩌면 그 미국의 리세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포지션 사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을 거예요. 주식 시장을 늘려야 돼. 궁극적으로 우상향해야 돼 있거든. 그래서 가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모을 겁니다만 매일매일 시장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매일매일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문득문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맞게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거 가지고 갖고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은 돌파할 때 매수를 노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만 보고 더 간다며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차트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물체예요. 그래서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신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88,000불 근처 지금 자리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말을 바꿀 거란 말입니다. 왜? 88,000불쯤에서 단타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좀 약해요. 그래서 변수들과 시나리오를 좀 언급을 드릴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빠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마트 여러분들께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마트 저희 포트폴리오에 넣었었거든. 얼마 생방송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 이마트도 한번 구경 좀 하고요. 시진핑 하나이에로스페이스는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무관심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는 분 알아서 하십시오. 또 욕 얻어 먹을 거야. 제가 관심 없다라고 하면 또 욕 얻어 먹을 거야. 비트코인 관심 없다고 말하고 욕 엄청 얻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폭락해버리잖아. 그죠? 하락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자, 주택지가 필요 없어. 요거는 저는 일단은 요런 건 이재명 대표님과도 맥을 좀 주장을 함께하는 편이니까 괜히 손대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잡아줘야 되죠. 그죠? 예금금리만 뚝뚝 떨어지고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그럼 예금금리를 같이 올려줘야지. 그죠? 근데 예금금리 올려버리면 시장 유동성이 빠져버리니까 그럼 대출금리 못 올리도록 압박을 해줘야 되지.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게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가장 좋은 투자처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죠? 부동산. 저는 부동산이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 상가 매물들 엄청 싸게 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시기. 요즘 시기에 무슨 자영업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도전하는 거라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집들 보니까 엄청 많이 싸졌더만 이제는 현 정상화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무지성으로 막 싸져야 된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신축이 뭐 1억이면 족하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뒤통수 맞아야 되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언급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서울 기준으로는 약 10억 정도, 그죠? 신축 기준 10억 정도에 15억 사이, 10억 정도. 그리고 지방 경기도에 좀 목 좋은 곳은 7, 8억 정도. 30평대 기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방 이제 대구 정도 지방에 좀 중소도시급 5억 정도, 신축 목 좋은 것은 5억 정도, 목 어중간한 것은 3억 정도가 적당히 보인다. 실제로 지금 그 가격대에 다 도달했단 말이에요. 신축들을 기준으로 준신축 신축급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목 좋은 곳은 10억을 넘어가겠죠. 10억 15억 정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가격대 거의 다 돌입했습니다. 그죠? 특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급 목조 시내나 이런 쪽은 이제 4, 5억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5억 5천인데 6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5억 정도 초반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방 약간 변두리 쪽으로 빠지게 되면 3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신축급이. 대신 구축급은 또 2억대 견해가 되고 있죠. 싸죠. 그죠? 지방은 많이.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 무지성으로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구 분포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는 경매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차익들을 확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은 이제는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쌤이 이때까지 집값 비싸다, 집값 빠진다 이런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25년 2월 기준으로 이제는 집값은 크게 빠질 일은 없다.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흔들림 쿵 하는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 주식이나 증시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을 이제는 단타성은 이제 아주 낚시형 매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가만히 계시거나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단기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민감해질 텐데 코인은 거기에 좀 포함되지 않는 사이클이 좀 왔어요. 코인은 조금 많이 빠져야 되는 사이클이 좀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단등 단타 이렇게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많게 1, 20% 정도까지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은 올 겁니다. 얼마 전 올 거니까 그런 것들은 시기가 되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또 베팅을 하시고 손절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2에서 5% 정도 익절이 나면 수익이 나면 좀 정리 좀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저희도 2호 법칙을 가지고 있거든. 단타 때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자, 수익 인증이죠. 10배입니다. 지금 실제 97,700달러에서 들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4% 인증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조만간 큰 거 온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큰 게 왔죠. 그러니까 봐봐. 조만간 미리 말해준다고. 근데 이 큰 거 온다는 게 무조건 오르다 떨어지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해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물고 뜯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언급 드립니다. 충분히. 그래서 최소한 떨어진다면 어디에 손절 잡아라.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놓고 난 푸시업 모든 포지션이 숏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포인트에 이제 지지 영역이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는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그 매수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시그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대 언급도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개 버전을 보시더라도 제가 거래량 터지는 부분 그리고 추세 돌파하는 부분 이런 것들 언급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놀리셔야 돼요. 그리고 미증시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좋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 와중에 반화 그죠? 그남 중에 반화는 또 그나마 노릴만 하다 했을 때 반등이 좀 나왔었었죠. 그렇죠? 가이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뭐 단톡방 오셔가지고 놓으십시오. 그죠? 88,000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8,000불
100% 달성을 하고 88,200 정도에서 익절을 다 끝냈습니다. 싹 끝내버렸어요. 100% 달성. 제가 목표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청산했습니다. 숏 끝. 근데 이제 관리를 해놓은 거죠. 나오지 익절했다는 거 나오죠. 바이로 바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리했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한 템포 쉬어야 돼서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에서 가볍게 아주 2배 정도로 가벼운 시드로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손해를 좀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것들은 까치밥 매매라고 해요. 왜냐면 숏은 길게 끌고 가면 안 되거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 좀 조금 이제 브리핑 좀 해드렸고요. 반등이 나와서 숏을 다시 노리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안 왔더라고요. 이게 8,900 살짝 넘어가는 포인트에 숏을 걸어놨는데 여기서 그냥 빠져가지고 숏타임을 다시 못 먹었고, 그래서 지금 밑에서 아주 시드 관리 확 해가지고 가볍게 톡 걸어놓은 수준이다. 이거는 로스컷이 지금 20만 불 넘어가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로스컷은 절대 안 날 겁니다. 단기적으로. 예지력이 아니라 관찰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도와범님 감사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좋겠지만 예지력보다는 이제 이 경험이 다른 통찰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시도 쇼타임이 이제 6063포인트의 쇼타임이 접어놨다. 이거 다 인증해드렸다. 너 수익은 다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하고요. 자랑이는 자랑인데, 왜냐면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지성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뭐 어떤 분들은 막 뭐라고 하지? 그런 것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막 여러분 선동하면서 가자 하면서 막 이지선다 던져놓고 맞으면 맞았다 와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상황에 맞게끔 매수 가을에 우리 따라가자 할 때 쭉 올라가고, 우리가 재난 팝니다 때 떨어지고 지금 관심 없습니다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는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큰 건 공개 버전에 다 말씀드리니까 공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정신 단단히 하고 공부 진짜 할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큰 사이클만 좀 챙겨가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달러는 1433원 정도로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에 살짝 올랐네요. 그죠?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엔화도 체크해야 되겠죠. 엔화는 9.574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바로 안 올라서 여러분들 괴로우셨겠지만 내가 되면 다 간다고요. 여기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도 없이 그렇게 버는 거예요. 10% 우스운 돈은 아닙니다. 1억 넘으면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벌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S&P입니다. S&P 또한 숏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렸었죠. 그죠? 언제였었지?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번째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이거 여기서 숏포지션 들어갔다니까? 아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담력이라고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떨어뜨리는 모습을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이 엔딩 다이고널 패턴이라고 하는데, 다이고널 패턴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일 때 조정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대 음봉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거래가 엄청 많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펑펑 터지는데, 여기 음봉도 그렇고 크기는 커요. 굉장히 크지만 밀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좀 나오긴 하지만 앞에 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락 캔들 잡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옆으로 기잖아. 그러면서 떨어질 때 이 추세를 깨들 때 음봉이 거래량이 밀도가 높지 않다. 요거 명심해 주십시오. 저희 공방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보시면 앞에 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살짝 좀 버티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었으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숏포인트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중을 살짝 확 줄여놨다고 말씀드렸고, S&P 숏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쪽은 한번 미치를 좀 해볼까? 아니, 미증시는 저는 현가제 올라가면 숏 더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트럼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거 그 이야기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젤렌스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 서민들 다 이제 상처 입고, 물론 러시아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나쁜 짓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냉정한 리더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상 뺏긴다고 이렇게 빡치는 미국이 나라에서 다 사실을 나눠버려놓고 지원해줘. 근데 결국은 다 그게 다 빚으로 남아버렸고, 땅은 땅대로 다 뺏겼고, 그죠?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그냥 들어올 때 미안하다 그래서 너 가져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직 내려놓으면 되잖아. 친러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시가 있을라나? 근데 지금 나토 쪽 합의하는 거 보면 그것도 성립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던지게 된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러시아가 합의하자고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 작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젤렌스키가 본토 공격을 하지 않고 합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마치 뭐 한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막 본토 공격 성공했다, 막 드론으로 막 반격한다 이러면서 막 이긴다고 나타나는데 못 이기잖아. 실제 그게 현실이거든, 경제력이. 못 이기니까 러시아 군사력이 뭐 어떤데 저떤데 하지만 실제로 못 이겼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이득을 챙긴 거죠.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에 대한 그런 길도 챙겼고, 절충지역도 챙겼고, 그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도 결국 막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감성에 가는, 마치 죄송합니다만 감성에 충실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게 감성이 여러분들 또 많이 마음을 흔들죠, 실제로. 그죠? 저같이 냉정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뭐 힘내세요, 막 그게 더 좋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S&P. 서담이 길었어요. 또 이런 서담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살아있는 날것의 유튜버 한쌤입니다. 자, S&P 봤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좀 고정을 크게 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어요. 이제 거의 부러지듯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볼멘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어디였냐? 마소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메타도 오랜만에 메타가 조정이 또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은 아마 이제는 상승의 끝을 알려주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도 상승 못해요. 대놓고 말씀드려요. 상승 못해요.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흔들다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단기적으로 미등시의 숏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숏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갈게요. 한국 증시 코스피도 보게 되면 코스피도 눌림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매력적인 매수 존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뭘 봤었어야 됐지? 뭘 봤었어야 됐는데, 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이따 보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바나 봐야 되고, 그죠? 바나 봐야 되고, 아마 항생지수 한번 볼까? 홍콩항생 테슬라 됐고, 테슬라도 빠지고 있죠. 그래요. 그런 거야. 그리고
어디 갔냐? 엔비디아도 조정 중이네요. 그죠? 반등 주고 조정. 갭은 메꿀 거라 그랬어요. 이거서 팔아야 된다 그랬어. 갭 메꾸면 끝이지 뭘. 뭐 덜 들고 가. 설레발 치지 마시고요. 항생지수. 자, 항생지수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항생지수도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노리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노리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장투는 가능할 겁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장투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얘는 미리 빠졌어요. 리세션이 오면서 미리 딱 깨져버렸는데 이 미리 깨진 것도 한국 증시만큼 안 빠졌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 편히 아는 게 아니죠. 2005년, 2006년 주식 증시 상태예요. 그죠? 중국이 아무리 뭐 리세션이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2006년, 2005년 한국이 감히 비비지도 못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첨단, 뭐 AI 이런 것들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제재가 조금씩 풀릴 겁니다. 제재가 조금씩 풀리면서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는 궁극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 평균 GDP가 1만 달러거든. 평균 GDP가 이제 1만 달러 왔어요. 9,800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평균 GDP가 7만 5천 달러예요. 평균이 1억이라고 걔네들 연봉이. 시급이 3만 5천 원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최저 시급이. 우리는 그죠? 이제 3만 달러 교대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15,000달러만 돼버려도 이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계산해도. 그래서 이 패턴들도 보게 되면 조정파 충분히 진행이 된 거고, 그지? 뭐 최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전쟁은 전쟁 나는 시나리오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꼴록꼴록 논다 하더라도 이 전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연계들 자리매김을 한다고. 얘네들 또한 이제 20년 지나면 이제 공력이 아마 쇠퇴할 겁니다. 이 연구 공포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거 니프티 인도 증시를 좀 많이 추천드렸었죠. 실제로 니프티 여기 없나? 그래서 이건 조정이 나오면 인도 증시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비트코인.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주봉 지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반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수요일이라는 것은 절반 정도는 지났다. 이 사이즈 보십시오.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 건 이만큼 나왔는데 일요일이 돼도 이거 넘어가지 못할, 이 정도 많이 나와도 이 정도?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세를 깨는 하방 장대 음봉인데 밀도가 높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말인즉슨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치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 4월 이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지금 나와버렸고, 그럼 4월 하락설을 이제 좀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버렸고, 여러분들께 한 88,000불 근처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려왔었거든요.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것도 지금 이미 확인해 버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이 녀석이 남았습니다. 이 녀석. 이제 진 메이저 추세거든요. 메이저 추세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진짜 메이저 추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다 깨져버렸어. 하나 첫 번째 게 깨져버리면서 두 번째 게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 들어왔죠. 요 음봉 거래가 좀 들어왔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랑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거래가 2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그나마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라고 했습니다. 여지. 그럼 반등이 좀 나온다고 쳤을 때 88,000? 제가 보기엔 9만 불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너무 수위가 높아지면 또 학습용이 돼버리는데 어떡하지? 이 하락의 파동이 임펄스스럽게 빠지고 있어요. 임펄스 웨이브, 충격파로 빠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주 단기적인
엔딩 다이고널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살짝 반등을 좀 주고 많이 가면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뭐 민다거나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뭐 작게 보면 이 정도까지 반응될 수 있겠지. 어쨌든 이 반등을 먹으러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직 E5가 일단 임펄스 웨이브로 확인이 되고 저는 임펄스 웨이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되돌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익절을 하고 나서 확인을 했고 이제 엔딩 다이얼처럼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획보를 못 하고 거래가 적기 때문에 획보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밀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 이걸 대비해서 살짝만 걸어 놓은 겁니다. 살짝만. 왜냐면 이걸 10배로 먹었잖아. 10배로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정도 10% 정도 움직였거든요. 97,000에서 뭐 88,000 정도까지 10% 움직였잖아요. 10% 100%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10배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짝 걸어놓고 지금 관망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빠지는 그림이 이제 밑에 살짝 빠지게 되면 여기서 살짝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 차트에 있는 2.2억 정도의 자리, 1.2억 정도의 자리에서 1.8억 그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포인트에서 반등 포인트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등 포인트고 무지성 상승은 아니에요. 원화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런 포인트에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1.8 정도에. 그래서 1.8.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살짝 깨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렇게 장대가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나는 좀 짧게 나오는 캔들도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빵 터져야 되는데 거래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점검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약반등 이후에 면접에 하단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그죠? 불편해요. 하락이니까. 그래서 이 하방이 임펄스 웨이브고, 임펄스 웨이브일 때는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락에 추격하라고요. 조세를 거스르는 초기 오파동은 절대로 조정파 처음이 아니면 끝일 수 없으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 여기랑 달라요. 여기 흐름이랑 지금 모습은 달라요. 지금 저기 긍정적인 흐름으로 막 이렇게 가서 막 올라가는 그런 얘기들 또 희망의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중간중간 브레이크는 걸겠지. 브레이크는 걸겠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와중에 이제 바나라는 종목 그나마 괜찮다 했는 부분에 그건 또 이것도 깨알같이 또 올라가더라고. 그죠? 바나 먹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눌림목 얘기 드렸잖아요. 그치? 근데 가격이 보다 만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났네요. 어쨌든 그나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올랐습니다. 혹시나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비해서 지금 또 나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코인은 단기적으로 일단 이 자리 근처를 버텨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버티고 나서 이 반등이 이 추세를까지 이렇게 버텨주는 그림입니다. 이까지 버텨야 돼요. 이까지 오랜 시간을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고, 그 안에서 이 하락 전체, 이 하락 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수렴됐던 이 지역의 하락 지분의 38.2 정도의 되돌림. 그래서 즉 89,900, 900불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8,000, 8,900, 9,000 요 근처까지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조금 더 내려가면 그것을 맞춰서 비율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아마 올라간다 하더라도 88,000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장 내일 정도에서 빠진다면 일단은 내일 당장 이렇게 막 밀어버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요 구간에서 아마 작은 반등 포인트가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려서 한번 먹고 도망가는 느낌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XRP 안 쳐다본다 하겠습니다. 네. XRP 제일 늦게 빠지네. 이거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솔라나 20만원 전후에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0만 땅에서 지금 20만 4천원 약 2% 상승하고 있습니다. 팔아버리세요.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이라서 반타 포인트는 맞거든요. 반타 포인트는 맞는데, 그죠? 맞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등 노리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 있어서 물량 확 줄여서 안전장치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의 흐름과 다르게 흘러가는 녀석 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서 잡아내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애들 가지고 뭐 심심하신 분 노려보셔도 좋아요. 쉽게 좋겠지만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서 보셔야 한다. 지금부터 750원 수정했던 가격도 750원 거의 다 왔네요. 그죠? 오면 무조건 우리성 사는 게 아니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코인들 이 추세를 돌파할 때 매물을 노리시는 게 원려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는 아주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너무 수위가 높다, 그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쯤 오면 한 5만원, 3, 이 정도 가격에서 노려보는 게 맞아. 15만원. 이건 빨리 지금 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침체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잡으면 그리고 무조건 팔고 다시 하세요. 무조건 그냥 미련 두지 마. 팔고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하시면 또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1억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모습이라면 이러한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좀 주고 다시 흔들흔들 하다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이 파동이 임펄스 웨이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 수급이라던가 패턴의 완성들이 좀 이런 식으로 패턴의 완성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하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보인다. 됐죠? 교통정리 대충 된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썰풀이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어쩔 수 있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항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